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 국회 최연장자죠. 최고령이고 42년생이니까 벌써 83시네요.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혼자 기뻐하기에는 너무 과한 욕심이라 판단하여 전 국민께 공유하오니 박수갈채 바랍니다. 낭보 중에 낭보입니다. 라면서 지난 토요일 19일 전광훈 목사가 이번 대선에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흔한 얘기로 1호 당원으로 모시겠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낭보 중에 낭보요. 살다가 제일 반가운 일이다. 라면서 너스레를 떨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했을 경우, 전광훈 목사는 19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대선에 출마해서 공수처, 다음에 선관위 다 없애고 국회 해산하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를 해산할 방법은 없습니다.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즉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경선 8명 후보는 이른바 광화문 세력들하고 가까이 어울리지 말라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후보는 절대 당선시키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도록 하겠다. 마침 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계리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호 손님으로, 사저 1호 손님으로 오찬을 같이 한 것으로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갈무리해서 어제 19일 밤이죠. 19일 밤에 올렸어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봤을 때 지금 아마 박지원 의원 참 92년부터 국회의원을 했고 그 사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고 국가정보원장도 했고, 하지만은 글쎄 이분이 판단력에 조금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너무 일단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해 4월에 있었던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도 대거 보면은 국회에 입성하고자 후보를 제법 많이 냈습니다. 이게 이제 비례대표 기준으로 2.26%를 얻었어요. 3%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내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박지원 씨 생각은 그래. 지금 전광훈 목사 나와서 계속 비상계엄의 정당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했던 국민의힘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보수표가 갈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첫째, 전광훈 목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서 보면은 또 어떤 과하고 격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즉 자유중도 보수 우파 후보들 중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체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을 망하라고 그야말로 고사를 지냈던 그 수많은 악행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후보가 예를 들어 한덕수 후보일 수도 있어요. 생경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보수층으로 하여금 그래 계속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되고 파면됐다. 그러면 2년 반 동안 그렇게 윤석열 정부 망하라고 그렇게 온갖 난리를 쳤던 그들에 대한 책임을 왜 안 물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지금 보면 물론 지금 정광훈 목사는 차라리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후보를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 이게 본심이겠어요? 그리고 대선에 가게 되면 또 지방선거하고 달리, 지방선거에서 정당을 찍는 것과 달리 그야말로 막판 되면은 거의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 뭐 한덕수까지를 포함해서 후보 거의 박빙에, 그야말로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제법 큽니다. 그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이야기대로 현재는 스몰 4지만은 빅 1으로 결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대선이 시작된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에서 전략은 뭡니까? 민주당 전략은 국민의힘을 갖다가 이른바 내란 동조당, 그러니까 그들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그 다음에 그 비상계엄에 묵묵부답했던, 물론 한동훈은 반대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결국 내란 옹호당이다, 내란 동조당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듭니다. 근데 그 대목에 있어서 전광훈 목사가 나와서 계속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순간 초점이 흐려지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는, 그것이 한덕수까지 포함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이미 내란 문제, 저들이 씌우려 하는 내란, 그 프레임 갖고 12.3 비상계엄 얘기하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전광훈 목사가 나와서 다 해줄 테니까, 떠들어줄 테니까.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대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맞아야 될, 굳이 맞지 않아야 될 문매를 갖다가 오히려 전광훈 목사가 맞아주는 꼴입니다. 거기에다가 유권자 입장에서 자 100개명은 어차피 글로 가는 거고요. 보수는 어차피 보수들이 그렇다고 거기서 그 박빙의 승부를 결하는데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의 표를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찍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과연 전광훈 목사를 찍겠는가, 또 이준석을 찍겠는가. 저는 이준석 큰 변수가 안 된다고 봅니다. 변론이지만 이준석은 어차피 중도층 같고, 그 중도층은 그냥 놔두면 이준석이 없으면은 우리한테 반 올 거고 쟤네들한테 반 갈 거니까 이재명한테 똔똔이니까 없어지는 표예요. 큰 의미 없는 표입니다. 때문에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살다가 제일 기쁘다, 혼자 기뻐하기엔 너무 과해서 전 국민에게 공유하고자 하오니 박수갈채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낭보 중에 낭보다. 이건 박지원 의원이 너무 피상적으로 한꺼풀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뭔가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자 자기 속마음과 달리 이야기를 떠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전광훈 목사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흔한 이야기로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에게 덮어 씌우려는 내란 동조당, 또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프레임, 내란 옹호당, 내란 옹호 후보라는 프레임을 갖다가 오히려 지금 보면 전광훈 목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 거기에다가 아마 전광훈 목사 나오게 된다면은 본인 말로야 저 국민의힘 후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국민의힘 후보 공격하면 표가 가겠습니까? 결국 이재명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민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그것이 전광훈 목사가 그동안 광화문에서 동아면세점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흔들었던 존재의 가치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중도층은 결국 보면은 막판에 갔을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씌우려는 계엄 이퀄 내란 이퀄 동조 이런 식으로 씌우려는 그 프레임으로부터 그것이 흐트러짐으로써 오히려 보면은 이재명
홍길동이냐로 압축될, 오히려 보면은 이게 박지원 씨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정광훈 목사는 어제 그저께 쭉 본인이 출마하겠다 했지만 말미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할지 말지 나오는데, 저는 나와도 나오는 대로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다 보면은 그렇게 자유중도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나쁜 카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